계속해서 대구 경북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대구 경북 지역민을 대표한다는 대구 경북 국회의원들이 잇따라 구설에 오르고 있습니다. 대구 중구와 남구가 지역구인 국민의힘 곽상도 의원이 서울시장 선거 투표를 하고 인증까지 해서 논란을 일으켰는데요. 김천희 지역구인 국민의힘 송원석 의원은 당직자 폭행 논란으로 탈당 요구까지 받고 있습니다. 오늘 첫 소식은 도건엽 기자가 보도합니다. 송원석 의원의 폭행 논란은 4.7 재보선 투표가 끝난 뒤 국민의힘 당사 개표 상황실에서 불거졌습니다.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 비서실장이 송 의원이 자기 자리가 없다며 당직자들에게 폭행과 욕설을 했다는 겁니다. 국민의힘 사무처 당직자들은 성명을 내고 송 의원의 공개 사과와 당직 사퇴는 물론 탈당까지 요구했습니다. 사과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국회의원직 사퇴까지 요구하겠다고 했습니다. 송 의원은 당시 상황이 과장됐다면서도 일부 잘못을 인정했습니다. 발생 원인이나 과정이 너무 지금 좀 일방적으로 왜곡돼서 나와가지고 제가 지금 뭐라고 할 수가 없어요. 어떻든 간에 제 부도의 소치라고 어저께 제가 사과를 했어요. 대구 중구와 남구 지역구 의원으로 차기 대구시장 선거 출마 뜻을 밝힌 국민의힘 곽상도 의원은 서울시장 보궐선거 투표 인증으로 논란의 중심에 섰습니다.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한 표를 보태기 위해 주소를 옮겼다고 했다가 국민들 한 분 한 분이 다 같이 좀 이번에 투표로 정권 심판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저는 대구에 주소지를 뒀다가 이런저런 사정이 있어서 서울로 주소를 좀 옮겼었습니다. 네. 투표하려고. 재건축 때문에 옮겼다며 말을 바꾸는 등 해명까지 오락가락하자 비난 여론이 더 커졌습니다. 지금 서울에 이제 아파트가 재건축에 재건축한다고 지금 추진 중인데 그게 이제 실거주 요건이 이제 주민등록해서 실거주 요건이 5년인가 6년인가 얼마 이상 해야 된다고 돼 있는 그 기간이 있어요. 정의당 대구시당은 국회의원 피선거권에 거주지 제한이 없다지만 지역 구민들이 눈에 밟히지 않더라며 투표 인증하려다 주민등록 인증을 해버린 모습에 어안이 벙벙하다고 비판했습니다. MBC 뉴스 도건협입니다. 대구의 국회의원 가운데 12명 가운데 8명은 서울에 집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대구에 집을 가진 의원은 5명이고 대구에 전세로 있는 의원이 6명입니다. 정의당 대구시당은 1년 사이 1억 이상 오른 서울집을 소유한 의원만 4명이고 양금희 의원은 지역구에 전셋집조차 없다면서 부동산 문제 제기에 앞서 본인들부터 성찰할 것을 주장했습니다. 대구시가 수성구 연호지구에 땅이나 건물을 사들여 투기 의혹이 있는 공무원 4명을 적발해서 수사 의뢰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그동안 언론과 정치권을 통해 제기됐던 의혹들에 대해서는 조사조차 못하는 등 대구시 자체 조사의 한계는 뚜렷했습니다. 조지한 기자입니다. 대구시는 지난달 15일부터 연호지구와 수성의료지구, 테크노폴리스 등 12개 도시개발 사업지구에 대한 공직자 불법 투기 조사에 들어갔습니다. 사업지구 지정 5년 전부터 보상 시점까지 공무원 16명의 부동산 거래 21건을 확인했습니다. 이 가운데 상속이나 공무원 임용 전 매입 등을 제외한 투기 의혹은 대구시 공무원 3명, 수성구청 1명 등 4명입니다. 대구시는 4급과 5급, 6급 각각 1명, 수성구청은 6급 1명이고 개발부서 관련은 아니었습니다. 모두 연호지구 관련으로 3명은 토지, 1명은 주거용 건물을 매입했습니다. 공무원 본인의 취득세 납부 자료에 따른 것으로 가족이나 차명 거래는 조사하지 않았습니다. 12개 지구에 있는 토지에 관해서 거래 여부를 확인하는 내용이지 이분들이 금융 거래를 어떻게 했는지까지를 저희들이 조사하는 것은 저희들의 조사 범위를 좀 넘어선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동안 여러 의혹이 제기됐던 권영진 대구시장 선거 캠프 관계자, 지방의원, 전직 단체장 등에 대한 조사는 없었습니다. 1차 조사에 이어 5급 이상 공무원과
대구도시공사 임직원의 배우자와 직계 좀비속 6천여 명을 대상으로 2차 조사를 하기로 했지만 개인정보 제공 동의를 거부하면 사실상 조사는 불가능합니다. 동의가 어려운 경우에는 나름대로의 굉장히 복잡한 가족 관계가 있기 때문에 이거를 일괄적으로 어떻게 말씀드릴 수 없다는 뜻입니다. 저희들은 적극 동의하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단 한 건의 제보도 없었던 투기 의혹 신고센터는 2차 조사 완료 때까지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대구시가 공무원 부동산 투기 의혹 1차 조사 결과를 발표했지만 그동안 많은 의혹이 불거졌던 이 선출직 공직자나 이 정무직 공직자에 대한 조사는 전혀 이루어지지 않아 수박 거달기에 그쳤다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MBC 뉴스 조재환입니다. 이와 관련해 시민단체들이 잇따라 성명을 내고 경찰의 철저한 수사와 조사 범위 확대를 촉구했습니다. 우리복지시민연합은 대구시가 수사 의뢰한 공무원 4명 가운데 새롭게 밝힌 사람은 2명에 불과하고 직계 존비속 외에 차명, 익명 등의 투기를 적발할 수 없는 한계가 있다면서 연호지구 도시계획 도로신설 특혜 의혹 등도 한 줌 의혹 없이 수사하라고 밝혔습니다. 대구경실련은 연호지구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에서도 투기가 자행됐을 가능성이 크다면서 지방의원들에 대한 투기 의혹 전수조사와 연호지구 투기 의혹에 대한 정부 합동수사본부의 수사를 촉구했습니다. 내부 정보로 땅 투기를 한 혐의를 받는 한국농어촌공사 직원에게 구속영장이 발부됐습니다. 대구지방법원 강경호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오늘 한국농어촌공사 직원 A씨가 증거를 없애거나 도망갈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습니다. A씨는 경북 영천시 임고면 하천 정비 사업을 담당하면서 해당 구역 땅을 2017년에 산 뒤 자신의 땅을 중심으로 진입도로 설치 등을 해서 땅값을 올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A씨에 대해 보강 수사를 한 뒤 검찰에 넘길 방침입니다. 일터에서 떨어져 숨지는 이른바 추락사고 사망자가 해마다 300명이 넘습니다. 대구에선 최근 건물 외벽에 현수막을 달다 추락하는 사고가 잇따랐습니다. 영세 업체가 맡은 탓인지 안전 장비도 제대로 된 감독도 없었습니다. 손은민 기자입니다. 대구 서구 비산동의 한 요양병원입니다. 지난 6일 오후 이곳에서 40대 노동자가 떨어졌습니다. 7층 높이의 건물 옥상에서 밧줄을 타고 내려가 외벽에 현수막을 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몸을 의지하던 이 유일한 줄이 갑자기 끊어졌습니다. 떨어진 뒤 머리를 심하게 다쳐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결국 숨졌습니다. 현장에는 별도의 구명줄이나 안전모가 없었습니다. 작업이 좀 빠른 시간 내에 끝나니까 안전에 대해 가지고 좀 무방비 상태로 작업을 강행했던 것 같아요. 로프 타고 하는 그게 상당히 줄이 보니까 노후가 되더라고. 2주 전에도 비슷한 사고가 있었습니다. 대구 수성구 범어동의 한 호텔. 8층 높이 호텔 외벽에 현수막을 설치하다가 60대 작업자가 추락해 숨졌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은 건물 외벽 작업을 할 때 안전대와 구명줄을 반드시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옥상이나 지상에서 작업을 감독하는 사람도 있어야 합니다. 떨어질 위험이 크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현장에선 거의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위험한 작업을 맡은 영세 업체에선 비용과 시간이 많이 든다고 보는 겁니다. 교육도 필요하고 그 지침도 가이드라인도 마련이 있어야 되겠죠. 대부분 영시하고 또 소규모다 보니까 이러한 안전장비를 안 갖추는 게 대부분이에요. 고용노동부에 집계되는 추락사고는 매년 15,000건이 넘습니다. 그중 350명 안팎의 노동자가 해마다 일터에서 떨어져 목숨을 잃습니다. MBC 뉴스 손은민입니다. 포항 남구에 이어서 안동에서도 75살 이상에 대한 화이자 백신 접종이 시작됐습니다. 정부 방침에 따라 오늘부터 시작하려던 특수교육, 보건교사 등에 대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은 중단됐습니다. 엄지원 기자입니다. 보행기를 끌고 지팡이를 짚은 어르신들이 전세버스에서 내려 예방접종센터로 향합니다. 거리를 둔 채 소독을 마치고 들어선 접종센터. 신원 확인을 거친 뒤 의료진이 건강 상태를 확인합니다. 알레르기 있으세요? 기다렸던 접종의 시간. 조금 따끔할 수 있어요. 어르신 대부분은 침착하게 접종에 임했습니다. 80이 넘은 할아버지는 아프지 않다며
한결 편안해진 표정으로 말합니다. 아무치도 안 하는데요, 뭐. 따끔한 것도 없네요, 별로. 101살 최고령 할아버지도 백신을 맞고 코로나19 종식을 기원합니다. 빨리 끝나야지, 그럼. 이제 뭐또 주사 맞고 그럼 괜찮겠지, 뭐. 접종 첫날 주민 500여 명이 접종을 받았고 현재까지 이상 반응 신고는 없습니다. 하지만 백신 안정성 논란이 계속되고 있어 안동시는 3일간 전화 모니터링을 하기로 했습니다. 사흘 동안 저희들이 정밀하게 이렇게 모니터링해서 어르신들 안전에 이상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안동시는 다음 달 7일까지 고령자와 노인시설 입소자 4천여 명에 대한 1, 2차 접종을 모두 마칠 계획입니다. 오는 15일부터는 문경과 의성, 봉화 등 6곳, 22일부터는 상주, 영주 등 5곳, 29일부터는 영양, 울릉 등 6곳의 예방접종센터가 가동해 접종을 시작합니다. 한편 혈전 생성 부작용 논란으로 오늘부터 예정됐던 특수교육 보건교사 등과 현재 진행 중인 1차 대응요원 등 60살 미만에 대한 아스트라제네카 접종은 잠정 중단됐습니다. MBC 뉴스 엄지연입니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대구 10명, 경북은 11명이 나왔습니다. 대구에서는 수정교회 관련 2명이 나와 누적 확진자가 25명이 됐고 종교 모임인 바른법 연구회와 관련해서 1명이 더 나와 누적 9명이 됐습니다. 대구의 신규 확진자 가운데 3명은 같은 고등학교 학생, 1명은 초등학생입니다. 오늘 0시 이후 14명의 확진자가 더 나왔는데 이 가운데 가정집에서 모이는 서일교회 관련 확진자가 2명이 더 나와 최근 방문자는 검사를 받으라는 안전문자가 발송됐습니다. 경북에서는 경산 6명, 포항, 영천 각각 2명, 칠곡 1명이 나왔습니다. 대구경찰청은 문재인 대통령이 백신을 접종하는 과정에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주사기가 화이자 백신 주사기로 바뀌었다는 글을 커뮤니티 사이트에 올린 1명을 입건했습니다. 경찰은 종로구 보건소 CCTV와 일부 방송에 나간 영상을 분석해 간호사가 주사기로 주사약을 뽑은 뒤 칸막이 뒤로 가기 전에 주사기 뚜껑을 닫은 것을 확인했습니다.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은 접종 때 1인당 0.5ml, 화이자는 0.3ml를 사용하는데 대통령이 맞은 양은 0.5ml로 아스트라제네카였습니다. 종로구 보건소에는 화이자 백신을 보관하는 초저온 냉장고가 없어 화이자 백신이 들어온 적이 없었습니다. 미얀마 민주화를 돕는 한국인과 새로운 대구를 여는 사람들 2개 단체 회원과 시민 30여 명은 오늘 저녁 228 기념 중앙공원에서 미얀마 민주화 운동을 돕기 위한 촛불 집회를 열었습니다. 1시간 동안 진행된 오늘 행사에서 이들 단체 회원들은 미얀마 군부가 저지르고 있는 만행을 규탄하고 민주화를 염원하는 미얀마 국민들을 구하기 위한 국제적인 연대와 행동을 촉구했습니다. 코로나 사태로 외부 술자리가 줄었지만 음주운전은 늘고 있습니다. 대구경찰청은 올해 1월부터 3월까지 음주운전 단속 건수는 766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9.5% 늘었다고 밝혔습니다. 이 기간 음주운전 사고는 456건으로 지난해보다 0.9% 늘었습니다. 지난달만 놓고 보면 음주운전 단속은 332건으로 지난해 3월보다 67.7% 늘었고 음주 사고도 3.2% 증가했습니다. 대구경찰청은 낮과 밤을 가리지 않고 음주 단속을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대구의 산업기술 인력 부족 현상이 갈수록 심해지고 있습니다. 대구 경북연구원이 산업통상자원부의 산업기술 인력 수급 실태를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대구의 최근 5년간 산업기술 인력 부족률은 2015년 3.9%, 2017년 4.3%, 2019년 5.4%로 해마다 증가하고 있습니다. 30인에서 99인 규모 기업의 인력 부족률이 전국 평균 3%보다 높은 6.6%로 나타났습니다. 산업별로는 섬유와 화학, 전자산업 부문, 학력은 고졸과 전문 학사에서 부족 현상이 두드러졌습니다. 주요 원인은 잦은 이직이나 퇴직, 직무 수행을 위한 자질, 근로조건 부적합 등으로 조사됐습니다.
지난달 대구와 경북 평균 기온은 48년 만에 가장 높았고 강수량은 역대 4번째로 많았습니다. 대구지방기상청에 따르면 따뜻한 이동성 고기압의 영향으로 지난달 대구 경북 평균 기온이 평년보다 2.9도 높은 9.1도를 기록해 관측 지점을 대폭 늘린 1973년 이후 가장 높았습니다. 최고 기온도 평년보다 2.8도 높은 15도, 최저 기온도 2.7도 높은 3.4도를 기록해 가장 높았습니다. 기압골과 저기압의 주기적인 영향으로 지난달 강수량은 100.6mm로 1973년 이후 4번째로 많았습니다.